네, 반갑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휴일의 첫날입니다. 벌써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출발은 또 새벽 일찍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이 출발하는, 고향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게 제가 또 종목 진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계는 항상 나오죠? 네. 자, 이번 주 종목 진단에서는요, 거래량 특징 종목, 오리엔트 전공, 대동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카카오와 CI테크 두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에코프로와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다 섞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기 검색이 뉴스고 뉴스가 인기 검색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리엔트 전공 먼저 살펴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 오리엔트 전공은 일단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강세 흐름에 따른 그런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동전주였어요. 그죠? 1000원 미만에 있었던 동전주였는데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지난번 5월에 한번 급등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테마주로 엮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네 그런 부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요, 뭐 상승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 정치 테마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뭐 구속영장 뭐 그거 국회 가결됐다고 해가지고 주가 떨어진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기각돼가지고 반등했는데 물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곱이 넘어갔죠. 하지만 정치 테마주들은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간에라든지 아니면은 그 잔량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한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셔닝이 더 좋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시간에서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더 강하게 올라간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한가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그 상한가 잔량 부분에서도요, 약간은 이제 테마주들은 조금 약해요. 지금 이게 12만 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상한가 잔량이요. 이 정도라면은 지금 1,400원짜리인데 12만 주 잔량이다. 그러면은 상한가 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보통은 이제 전날 이 상한가 친 그날 매도를 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 맞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은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은 일단, 상한가에서 조금 낮춰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강한 상한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25만 주 잔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도를 좀 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시간에서도 이제 그 잔량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 이라서 뭐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정치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테마주들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해요. 이게 엮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오리엔트 전공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정치 테마로 연결이 돼버리는 상황이 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그런 포인트는 아닙니다. 거기서 뭐, 네,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는 좀 이제 정치 테마로 보기엔 좀 애매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 기업에 대한 포인트. 현재 시점은 뭐 그다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업황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 그 협력업체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물론 이제 전기차 쪽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수동 변속기 뭐 이런 쪽인데 이거 약간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이 개선이 되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다만 요즘에는 전기차 쪽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애매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치 테마로 엮기도 조금 애매하고 실적도 조금 애매하고 업황적으로 조금 애매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과 동시에 상한가를 쳤다. 근데 테마로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변동폭이 크지 않는다라면 1,400원대 이상에서는 좀 보유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근데 그 아래쪽 네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음봉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전일 종가 해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매도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되니까요.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리엔트 전공은 매도 의견 드린 거예요.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건 들어가지 마시고 네 조금 피해가는 전략,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대동 볼게요.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농슬라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농슬라. 이 농기계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인다 이런 건데, 농슬라 쪽에 보면은 이제 그 대동하고 TYM이라는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요 두 기업인데, 지금 대동 같은 경우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의 어떤 매출, 이런 그 중대형 농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북미, 유럽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형 트랙터에 대한 관심률이 많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또 이제 곡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어떤 테마가 형성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로봇도 있어요. 로봇 관련주로 또 엮일 수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임무 로봇을 2025년도까지 포스코 제철소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그런 어떤 식량 안보, 여기에 따른 농기계 관련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한 내용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던 거를 감안해 본다라면 뭐 관련 패턴을 좀 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이 있었죠. 급등 이후에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 나가는 모습인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지지라인 때는 17,000원에서 16,000원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19,000원대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16,000원까지 본다면은 15% 거의 20% 가까운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000원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여기 위쪽 라인 때 17,000원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조금 네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몸통 절반 자르세요. 몸통 절반 자르면은 18,000원쯤 나오겠네요. 18,000원 잡으시면 되니까 아마 마이너스 한 5에서 6% 정도 변동성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몸통이 좀 긴 것 같은 그런 양봉이 나왔거나 좀 그 지지점 잡기가 애매하다 싶으면요. 항상 이런 몸통을 절반만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00원 지지선 보시면 되고요. 18,000원 위쪽에서는 홀딩,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도 의견 보셔야 되는데 자, 근데 18,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17,000원대 지지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몸통을 잘라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17,000원을 지지선으로 보면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쪽 이격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현재 재료적인 상황이나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참고 상황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니까요. 그 정도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돼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인데 문제는 이제 매수죠.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이격도 이거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격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정고점 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넘지 못해도 문제, 넘어가도 따라가기에 벅차니까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짧게 보실 분들은 18,000원, 조금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17,000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짜증내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2021년도에 우리가 15만원 정도에 팔았던가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좀 싸게 팔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5만원에만 팔았어도 이게 대단한 종목이, 대단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14만원에, 아니 12만원에 팔았어도 지금 일단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런 소식이겠죠. 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간 종목들은요, 지금은 다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뭐 백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그 인터넷 그 화상회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동안 너무 좀 고평가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급하게 올라갔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문어발식, 네, 상장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항상 네이버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뭐 AI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네이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떨어지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쪽 라인대에서 뭐가 있었어요? 지지선이 만들어졌죠. 지지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갈 수 있어, 여기서는 더 안 팔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갈 수가 있었는데, 카카오는 문제가 자, 보세요. 자, 저점 지지가 중간 비슷한 지점에서 나타났지만 지지선이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라인 때는요, 똑같습니다. 지금 라인이나 그때 라인이나 지지선이 없기는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럼 이 종목은 지지 라인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아래쪽 포인트, 지금 3만원대 초반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지금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받아줄 만한 사람도 없고요, 좋은 재료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계속 매도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됐을 경우는 종목 자체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이 형성될 때까지는 32,000원, 이건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선 지금 자포자기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매수 의견 이런 거 가져가실 필요가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매도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사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물론 그때쯤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일단은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작년 10월경에는 그래도 반등 포인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까지는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67,000원까지 반등 포인트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 또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이나 또는 신규 접근하지 않는 걸로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I테크 한번 볼게요. CI테크 지금 최근에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 CI테크는 또 재밌는 얘기가 있죠. 전기차 부품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지난 이제 4월 정도 시점에서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라 볼까요? 이제 탄력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적대적 M&A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뭐 등등등, 뭐 법원에 탄핵, 뭐 탄원서 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 막 지금 시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가를 많이 올리는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올랐어요. 네,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000원도 안 되는, 1,000원짜리 정도 됐었던 종목이 3,000원대 넘게 올라갔으니까 3배 올라갔잖아요. 경영권 분쟁으로 이 정도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사업 수혜주도 아니고 전기차 부품 생산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아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랑은 멀어졌어요. 그러면은 좋은 재료가 없죠.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영권 분쟁 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조금 이제 시장에 다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대치가 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못을 완전히 박아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건데, 지금 한 가지 기댈 것은 여기요, 그 과매도, 즉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매도를 이용한 단기 반등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현재 여기 지금 연초
초중반에 형성됐었던 이 매물대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마찬가지죠. 저점 지지라인 때 어디쯤 나오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보면 1,500원대 정도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수 있겠죠. 네, 매물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등이 나가더라도 대체적으로 위쪽 저항대 2,2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간 포인트가 수익을 크게 열어줄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뭐 한 5, 6% 또는 한 10% 정도 노려보고 들어간다. 뭐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답답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단기 접근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쪽 라인 때까지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다라면 한 4, 5%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10%대 변동성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라면은 여기 아래쪽 지지 라인이요. 1,700원에서 1,600원 정도 사이 구간까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도 좀 지켜보시고요. 아래쪽 지지선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재료는 다 끝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의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딱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단기적 반등, 그 다음에 지지선이 가깝다는 거, 이런 정도로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규 접근은 안 해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에코프로는 뭐,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제 90만원에 있잖아요. 이 90만원에 있는 가격대인데, 문제가 뭐냐면, 뭐, 물론 이 종목을 계속 사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응원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성장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면으로 이제 그 도전을 받은 거잖아요. 뭐 증권사 리포트들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도 우리가 사실적인 데이터만 좀 따놓고 보면은 리튬 가격 인하 이런 부분들은 양극재 가격 인하로 연결된다. 그러면 당연히 양극재 업체인 이쪽 부분에서의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가파른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지금까지 올라간 부분들이 약간 부담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죠. 이건 뭐 에코프로 BM에 대한 어떤 내용이지만 같은 통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새로운 막내가 또 이제 IPO에 등장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것도 약간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본들이 끊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 밑에서 수익 나고 있는 분들이야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돼요.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라인대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여기 60만원 정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매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60만원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지금 90만원인데 60만원까지 밀리면 30% 정도 밀리는 거예요. 그럼 부담감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가 어디 있나 봤더니, 지금 자리예요, 그냥. 이 90만원. 조금 더 아래쪽 보면 이제 한 87만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87만원하고 여기 70만원 정도 라인대 나오는 구간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위쪽이요. 네, 여기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즉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 위쪽에서 빚을 내서 매수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 매매로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죠. 빚내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가 치고 올라갈 때 바로 그 시기인데 대부분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대 매매까지 치닫게 된다면 부담이 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가셔도 되지만 이미 빚을 내서 투자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로 집어넣을 만한 그런 자금적인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이 자리 지켜줘야 돼요. 90만원대, 최소한 87만원대 이상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좀 크게 나와서 85만원, 84만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투매로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매가 한 번 정도 나오게 되면
보통 한 20-30% 빠지거든요. 그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좀 되겠어요? 저기 아래쪽에 있는 60만원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부담적인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신규 매수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 전략일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여기 지지선 지키고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 지금 90만원이라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지라인 때는 87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87만원, 88만원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이런 변화에 대한 포인트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것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성이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87만원 정도 지지라인 그어놓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60만원 정도까지 지지선 정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나 추가 매수 하지 않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볼게요.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어요.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상한가 들어간 시점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게 나왔냐면 글로벌 3상, 난소암이죠. 난소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임상 3상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수치를 얻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추적 관찰만 좀 남은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라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이 됐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해. 이제 통과했어. DSMB라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은 의미 있는 상황이 좀 된 거고, 물론 임상이 종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상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뭐 신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실제로 바로 판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3상까지 했으면 거의 통과됐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일반적인 부분일 거 생각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상한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 상승한 부분인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라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의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시간의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지금 잔량이 쌓여 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잔량이 78만 주 정도 잔량이 쌓여 있었는데, 시간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70만 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주 정도가 시간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이 장중에 못 샀던 사람들이 시간 외에서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70만 주가 딱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음날 월요일날 장 쓰면 바로 사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주가가 이 정도면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은 없죠. 매수가 막 몰리게다 보니까 이게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 이 급등한 패턴들을 가지고서 그 가격대에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공방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공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면 매물대 역시 저항대겠죠. 8,000원 전후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도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죠. 지금 한 20% 이상,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서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 20%대 상승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간에 매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갖고 매도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급등해서 갭으로 튀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신규 매수 들어가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말거나 아니면 아래로 떨어진다고 한다라면 지금 일단 5,500원 정도 또는 5,000원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5,000원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가가 쭉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바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61선 근처 한 5,500원 라인대에서 지지가 한번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5,600원, 5,5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8,000원대 전후로 해서 저항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들쭉날쭉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 이 지지점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뭔가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상 바이오나 신약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오리엔트 전공, 대동, 카카오, CI 테크, 에코프로,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알려드렸고요. 뭐 이제 휴일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기실 날 많습니다. 네, 고향에 또 무사히도 가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값지게 보내시고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